네, 5월 5일 어린이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계신 이용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의원총회 3시간 하셨다면서요? 네, 3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말씀들 나누셨어요? 딱 하나입니다. 이번에 사법 내란, 네, 사법 쿠데타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제는 전면전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네. 우리 당은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된다. 네. 이런 의지를 좀 다졌고요. 예.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혜들을 좀 모았습니다. 그랬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피고인 불변의 피고인의 권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상고장 재상고장을 제출하는 7일 그리고 또 상고 이유서를 네. 제출해야 되는 기간 20일 이것은 다 형사소송법에 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법원이 침해할 리는 없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설마 그렇게 하겠냐라고 네. 했는데 지난 금요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부학 교수님께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절차를 위반하고 있고 내란의 주체들인데 그걸 그냥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발상이다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도 상당히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우선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서부학 교수님의 의견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면은 네.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 차는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형사소송법에 보면 7일, 20일 이런 기간들은 소위 법정 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법정 기간은 늘릴 수는 있지만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고장을 제출해야 될 상고 기간 7일이 주어지는데 네. 이것은 피고인 예를 들면 피고인이 상고한다라고 하면 피고인 측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예. 상고할지 말지를 예. 그럼 기다려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근데 상고장이 넘어갔다. 네. 그러면 상고장이 넘어가면 항소심에 있는 기록이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럼 올라가면 이 대법원 기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줘요. 그렇죠. 상고 기록 접수 통지를 예. 합니다. 예. 그러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네.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과연 대법원이 우리가 이번에 파기환송심 끝나고 다시 재상고를 하면 이 상고 이유서 제출에 보장된 20일 이 기간을 기다려줄 거냐 말 거냐 네. 이게 쟁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과거에 201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상고 이유라고 하는 것은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그 범위 내에서만 상고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 네. 이게 대법원 당시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입니다. 요지예요. 자, 그러면 상고 이제 기록이 항소심에서 상고심 대법원으로 올라왔어요. 네. 기록 올라온 걸 대법원이 이미 선제적으로 한번 쭉 보니 결국은 이 범위 안에서 상고 이유서를 낼 텐데 네. 우리가 보니 어떻게 내더라도 결국은 대동소이하다. 이 범위를 안 넘는다라고 하면 예. 이 범위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이미 다 봤어. 예. 다 보니 상고 이유로 할 만한 것 안 보이는데 예. 네가 뭘 내더라도 예. 이 범위를 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봤어. 네. 그냥 상고 이유서 제출하는 거 기다리지 않겠어. 예. 그냥 상고 기각. 예. 기각. 이렇게 할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네. 이럴 가능성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면 안 되지만 예. 이런 대법원의 전원합치 판결도 있고 기간에 엊그제 이제 대법원 전원합치에서도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만 받아보고 바로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칙은요. 예. 받아보고 나서 치열한 서면 공방을 다 받아봐야 됩니다. 네. 그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네. 방어권 보장 안 하고 바로 선고해 버렸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상고심에서도 상고 이유서 받아볼 필요 없어. 내가 다 보니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범위를 안 넘을 텐데 상고심 그 파기 환송심에서 다투어진 내용들 이미 다 보니 별거 없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심지어 더 문제는 뭐냐면 예. 상고 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지만 예. 상고 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고 기각 판결은 예. 판결 선고 기일을 통지를 합니다. 판결은 예. 선고기일 통지. 예. 예. 그러면
상고 이유서 제출 20일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 보장 안 하고 바로 상고기가 판결 절차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 한다. 통지사가 오니까. 예. 그럼 그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어떤 뭐 조치라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상고기각 결정은 네. 그런 통지 안 합니다. 그냥 바로 결정하고 사후적으로 결정문을 송달해 줍니다. 결정문 송달의 방법을 쓴다는 거죠. 예. 그냥 사전에 예. 상고기각을 언제 하겠다라고 통지를 안 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최소한 상고기각 결정은요. 예.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조합하면 예.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될 20일 기간이 보장됐다라고 피고인 측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걸 보장 안 해주고 예. 두 번째 예. 심지어 판결의 형식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바로 결정하면 끝. 아니 근데 이건 굉장히 그 예민하고 민감한 재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이거를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상고기각 결정 끝. 이를테면 이거는 그 과도하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상고기각 결정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법원이 결정을 합니까? 형사소송법에 상고기각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예. 상고 이유로 보기 어렵다. 명백하게. 명백히. 예. 예. 그러면 상고 이유서가 제출되어야 상고 이유가 명백하게 상고 이유로 보기 어려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판단하는데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선제적으로 아하.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범위를 넘지 않을 테니 예.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거를 자기네들이 먼저 봐버려요 그냥. 예. 그리고 여기서 어떤 거를 주장을 하더라도 예. 이건 상고 이유로 되기 어렵네. 예. 심지어 왜 그러냐면 이건 재상고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미 한 번 자기네들이 봤거든. 예. 전반적으로 다 봤는데 그 안에서 결국은 상고 이유서가 제출될 텐데 예. 우리가 미리 이미 다 봤어. 어떤 주장을 해도 상고 이유로 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어 보이네. 그래서 상고기가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래 돼 버리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이게 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사후에 통지서만 받게 되면 결정문만 받는 그때 그러면은 결정문을 통지받으면 이때 끝나는 당신 거죠. 피선거권 박탈이야 출마 못해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 길이 언제로 될지도 지금은 예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향후 절차를 예상을 해보면 네. 5월 15일로 일단 잡혀 있잖아요. 예. 이날 기일을 만약에 선거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 자체도 사실은 네. 매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지금 네. 다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 당시는 선거 운동 하지 말고 재판에 출석해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11조에 보면요. 예. 후보자의 신분 보장이라는 규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자치단체 선거든 하다못해 구의원 선거든 예. 특히요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뭐 선거 사무원, 사무관, 사무장 예. 신분 보장이 됩니다. 어떤 신분 보장이 되냐면 그 후보로 등록한 시점부터는 예. 개표 종료할 때까지 예. 체포 구속 불가능, 음. 현행범이나 이런 게 아니고서는 예. 불가능. 이 취지가 뭐냐면 후보자로서의 활동을 충분하게 보장하라라는 취지거든요. 예. 근데 체포 구속 불가능만 규정돼 있지만 이 취지를 고려한다면 최대한 보장해야 돼요. 수사든 재판이든. 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이렇게 다 좀 열어줬습니다. 예. 선거 기간에는 안 잡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잡았거든요. 법의 취지나 규정을 무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월 15일 날 잡았는데 예. 예를 들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날 TV 토론이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출석 못 못 하는 하잖아요. 거죠. 그럼 출석을 이러저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출석이 어렵습니다라고 하고 기일 변경 신청할 수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합리적 사유거든요. 예. 그럼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기일 변경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일 변경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이날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하기 어려우니까 불출석해요. 예. 불출석하면 그날 재판은 못 합니다. 그렇죠.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으니. 예. 그러면 이제 한 기일을 잡아요 다시. 예. 바로 다음 날 또 잡을 수 있어요. 15일인데 이를테면 16일에 16일 금요일이거든요. 예. 16일 날 잡을 수 있어요. 예. 안 잡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통상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그럼요. 잡는다. 근데 네. 이것도 통상이라는 범위는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최악의 그 다음 상황. 날, 예, 최악의 상황. 을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러면 16일 금요일. 16일 잡아요. 예, 그럼 잡으면 그날 예. 기일 잡아서 예. 그날 종결할 수 있겠죠. 즉일 선고를 할 수 있다. 예, 공판도 종결하고 공판 종결. 종결하면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텀을 두고 선고기일을 잡아서 청구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아니야 형소법에 즉일 선고할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그날 또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럼 5월 16일 날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 이게 상고 기록이 이제 대법으로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대법으로 가죠. 지금 절차를 보면은 예. 그날 또는 다음 날 바로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상고 기간 7일은 음. 그 상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아니 선고한 날. 네. 예. 5월 16일에 선고했으면 예. 5월 17일부터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예. 1일, 2일, 3일, 7일. 그렇죠. 그러면 5월 16일 날 선고하고 17일부터 하면은 5월 24일. 24일. 그러면은 이제 이때까지 5월 예를 들면 5월 24일 날 네. 그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해봅시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4일 날 상고장이 접수되면 예. 대법원이 예. 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20일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안 안 하고. 한다라고 하면 상고장만 받아보고 네. 바로 6월 3일 전에 아까 말씀드린 충분하네요. 상고기각 시간이. 결정까지 그렇죠. 사전 그러면은 통보 5월 없이. 23일 날 그 5월 23일 네. 어간에 예. 5월 23일 또는 뭐 22일, 24일 요 어간에 예. 재상고 기각 결정을 해서 그 통지는 언제 합니까? 무슨 그 자리에서 바로 줍니까? 아니면 이걸 우편 송달합니다. 결정문은? 결정문? 예. 결정문은 나중에 통보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제 통지를 합니까? 그 판결문 말씀하세요? 아니 그 상고심? 예. 상고기각 결정은 예. 결정하고 나서 바로 바로. 발송을 하는데 그날 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결정은 난 거야. 이미 수령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결정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럼과 동시에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예. 그냥 그걸로 확정되는 거예요.